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 장마전선이 다시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기온이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 볕은 강해도 상층으로 찬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햇빛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일요일부터 북상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일요일 밤과 월요일 사이에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요. 장마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주변 점검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고 다음 주에는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의 유명한 유적지이자 관광 명소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동궁과 월지인데요. 동궁은 태자가 머물던 곳으로 알려졌으나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동궁 위치를 두고도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1974년 준설 과정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면서 동궁과 월지 발굴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적 18호 명칭도 임해전지에서 지난 2011년 동궁과 월지로 바뀌었습니다. 동궁의 성격을 두고 학계에서는 토론이 한창입니다. 다수설은 태자가 거처하던 궁이지만 왕이 머물던 곳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국 4기에 왕이 임해전에서 8번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모두 왕이 주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안압지와 월지궁은 태자가 아니라 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동궁의 위치를 두고도 의견이 다양합니다. 주요 건물지가 많이 확인된 서편이 다수설이지만 글자 그대로 월지 동쪽이라는 설, 그리고 서편인데 현재 확인된 건물지는 아니라는 의견 등입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성격으로 추정한 동편 유적지 북쪽과 남쪽 간에도 차이가 있음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가지구와 나지구의 기능과 구조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가 더 진행되면 동궁의 기능과 위치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 연구 주제들을 잡아보는 것이 오늘의 이번 학술대회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동궁의 규모 등이 규명되면 중단된 복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한항공 자회사이자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포항공항에 새롭게 취항합니다. 김포와 제주 등 운항 횟수와 시간대가 예전보다 다양해져 공항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의 항공교통 이용도 더욱 편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김포 운항 중단에 이어 올해 2월 제주 노선까지 운유에 들어가며 개점 휴업 상태였던 포항공항.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포항공항 취항을 결정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김포 포항과 포항 제주 2개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김포 포항 노선은 오전 9시 김포 출발과 오후 7시 포항 출발의 왕복 1회 노선을 운영합니다. 포항 제주의 하루 2회 왕복에서는 포항 오전 오후 출발, 제주 오후 출발 등 시간을 고루 배분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운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대한항공 요금에 비해 20-30%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하도 가격이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여러 번 있는
그 운항 노선을 이용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공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도 기존 1개에서 3개로 늘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공항 주차장이 무료이다 보니 장기간 여행을 할 경우 다른 공항에 비해 이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5개 항공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지속 가능성이 높고 사내 유보금이 가장 많은 진에어를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번호선을 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이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을 지역으로 좀 많이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포항공항은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진에어 등은 오는 20일 협약식을 거친 뒤 31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근 청림동 주민들이 지난 15일 저녁 제철소에서 또다시 검은 분진이 주택가로 날아들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색 분진이 차량과 집을 뒤덮었다며 포항시와 포스코에 피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제철소 측은 이 검은 분진을 수거해 제철소에서 발생한 분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분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청림동과 송도동, 해도동 일대에는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그라파이트 성분의 검은 분진이 날아들어 포항시가 포항제철소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해 현재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영남권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관광지는 영덕 강구항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주요 관광지점의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강구항은 366만여 명으로 용인 에버랜드와 순천만 등에 이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유료 관광지는 입장권 발권 기준으로 무료 관광지는 센서 등 기계식 조사와 사전 예약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년 연속 태풍 피해를 입은 영덕군 강구에 배수터널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파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터널 반대쪽 해안가 주민들이 안전대책과 함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터널을 공사하려는 영덕군이 다급해졌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영덕군 강구에서 산속을 700여 미터 관통해 바다까지 배수 터널을 뚫는 공사 현장입니다. 발파 작업 초기 인근의 오래된 공동주택 외벽이 갈라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터널 반대쪽 해안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터널 굴착 준비 과정부터 진동과 소음이 발생해 주택에 금이 가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더욱이 바닷가 쪽에 가로 6m, 세로 5m가 넘는 배수구가 설치되면 가뜩이나 해안도로보다 낮은 곳에 지어진 주택들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터널이 이렇게 크게 뚫려버리면 물이 초당 54톤의 물이 쏟아지고 지금 파도가 원래는 태풍 오면 저 도로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물이 54톤하고 만나서 어떻게 될지는 인근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이에 따라 영덕군은 추후에 배수구 양쪽으로 옹벽을 설치하기로 했고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초에는 없어도 저희가 수리 계산성으로다가는 문제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보여달라고 하면 가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한편 당초 발파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주민들은 이제는 진동과 소음이 줄었지만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영덕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습니다. 영덕군은 상습 침수 지역의 다수 주민들을 위해서는 올해 태풍이 오기 전에 터널을 뚫어야 한다며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까지 이 터널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주민에 대한 대책은 안전 옹벽이나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저희들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물리적으로라도 공사를 막겠다고 밝혀 예정된 공기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기초의회 일탈 행위로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입니다만 지방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의무조차 방기한 경북 기초의회가 적지 않습니다. 시정, 군정 질문, 5분 발언, 조례 재개정 같은 의정 활동을 들여다보면 세금이 아깝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재영 기자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경북 기초의회. 2018년 말 예천군 의회 해외 연수 구태 등으로 의원 자질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의회마다 상임위원장과 의장단 자리 싸움, 돈봉투 살포 의혹 같은 말썽과 잡음도 최근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정 활동마저 저조한 곳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2년 가까이 경북 지역 시의회 시정 질의 횟수가 의원 1명당 평균 1회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상주와 구미, 영주, 영천, 포항 경산시의회 6곳입니다. 5분 발언과 조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대표 발의 건수도 한 건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군의회 가운데는 사정이 더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고령군의회는 군정 질의와 5분 발언이 한 건도 없었고 청송군의회, 칠곡군의회도 군정 질의가 아예 없었습니다. 군의회 의원 1명당 5분 자유 발언 횟수는 울진군의회 외에는 모두 1회 미만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경상북도 시군의회 활동이 식물의회 수준임을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이고요. 경상북도민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의회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 의원들이 의회 공론장으로 단체장들을 불러 정책의 공과를 따지고 물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고스란히 주민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정당이 사람 제대로 공천을 하고 제대로 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 끊이지 않는 기초의회 무용론을 잠재우려면 의원들 스스로 구태를 뿌리 뽑고 의정 활동으로 증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14회 포항시민체전과 제20회 통일기원 해변 마라톤 대회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북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와 포항시장배 시도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 포항시장배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 포항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등 체육 행사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상급 학교 및 프로팀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K리그 유스 챔피언십 대회와 전국 고교 야구 대회, 충무기 전국 중고등학교 사격 대회 등은 당초 일정대로 정상 개최합니다. 대구 경북의 고용과 취업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의 6월 고용률은 56.9%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북 고용률은 61.3%로 1.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업자는 대구가 118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5천 명 줄었고 경북은 142만 4천 명으로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대구가 5만 6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천 명 늘었고 경북은 8만 명으로 1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대구시가 긴급 생계자금을 한 번 더 지급하기로 확정하고 예산 2,43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 때 소득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엔 대구 시민 모두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2차 생계자금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9일 코로나19 범시민대책위원회 영상회의에서 한 번 더 지급하겠다고 언급한 지 37일 만입니다. 1인당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2,430억 원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전 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했으면 좋겠다. 1차 긴급 생계자금 지급 때 선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시비와 부당 수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와 경기도가 한 것처럼 보편적 지급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비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921억 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보탠 시비 가운데 남은 돈 569억 원, 재난재해기금에서 323억 원 등 시비로 1,918억 원을 마련했고 여기에 정부 재난대책비 가운데 512억 원을 빼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생계자금의 경우 재원만 대구시가 책임지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시민 한 명에 10만 원꼴로 마련했지만 실제 얼마가 지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줄 건지 아니면 차등을 둘 건지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줄 건지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은 서민생계지원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생계지원과 소비진작이라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연대하고 단결하고 협력하는 그런 힘을 모으는 사회적 효과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대구시는 지난 10일 2차 생계자금 계획안을 대구시 의회에 보냈고 이달 21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대구시 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권영진 시장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30일 이전에는 지급을 끝내는 게 좋겠다고 말한 가운데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내는 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축된 지역 소비 진작에 지역 상품권이 적극 활용되면서 올해 도내 시군들이 발행한 상품권 발행 잔액이 7월 현재 6,60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2,900억 원의 2배를 넘었습니다. 3차 추경으로 850억 원의 추가 발행이 예정된 만큼 올해 전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지난해 3배인 7,500억 원까지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 수도 7월 현재 9만 8천 곳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월 말 3만여 곳에 비해 3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낮 동안 볕은 강해도 상층으로 찬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맑은 하늘에 햇빛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일요일부터 북상해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예보대로라면 일요일 밤과 월요일 사이에 호우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요. 장마가 다시 시작되기 전에 주변 점검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다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2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겠고 다음 주에는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